안녕하세요. 대만 토픽의 요셉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대만에서 쓰는 말은 대만어인가 아니면 중국어인가입니다. 제가 대만에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 혹은 이제 곧 대만 여행을 올 친구들이 종종 저한테 이건 대만 말로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약간 고민인 게 그때마다 이제 중국어랑 대만어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그냥 중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흔히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를 번체 중국어 아니면 대만 중국어라고 하는데 이걸 대만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만어와 중국어는 조금 다릅니다. 대만어는 다이유라고 합니다. 타이완 할 때 다이, 유엔, 언어죠. 언어 할 때 유. 그래서 다이유라고 하는데 보통 대만 민남어라고도 해요. 중국 문화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민남어에서 딱 알 수 있을 텐데 중국 남쪽의 방언입니다. 중국 남쪽에 주로 민남어, 객가어를 쓰는 사람들이 명청 시대 때 타이완 섬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대만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때 넘어오신 분들을 본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 그냥 민남어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또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대륙 쪽에서 쓰는 언어랑 또 대만에서 쓰는 또 그 대만어랑 약간 차이가 또 있어서 안 통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중국어랑 대만어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완전 다릅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4개잖아요. 대만어는 7개입니다. 광둥어가 5개인데. 실감이 가시죠? 이 정도면 전혀 다른 언어라고 봐도 무방하죠. 저는 여기 대만에서 생활을 할 때 가끔 대만 친구들이 하나, 둘씩, 한두 개씩 이제 줄 때가 있어요. 이건 대만어로 뭐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알려줄 때마다 한국 발음으로 한글로 이렇게 적는데 이게 그 발음을 적을 자신이 없어서 몇 개를 소개하자면 흔히 이제 중국어로 밥 먹었니 할 때 니 칠파로마? 라고 하잖아요. 이거 대만어로 하면 짜빠뿌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뿌아오이스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할 때 뿌아오이스. 그거를 팔세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적은 거라서. 그러니까 발음을 한글로 적은 거라서 그냥 이런 느낌이다. 그럼 이쯤 되면 그럼 대만에서 주로 쓰는 말은 대만어냐고 하면 또 그건 또 정확하진 않아요. 주로 중국어를 씁니다. 흔히 중국어를 한위 아니면은 부통화라고 하는데 대만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국어라고 하더라고요. 국어, 고유 아니면 중문이라고 해서 중원 이렇게 쓰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화어라고 해서 화유라고도 해요. 대만판 HSK 시험을 한국말로 하면 화어문 능력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말로 하면은 이제 화유원 능리测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통은 그냥 중문 아니면 국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보통화라고 하더라고요. 부통화라고 하더라고요. 국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을 해요. 대만에서도.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대만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몇몇 단어나 문장 정도는 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가끔씩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고 통계상으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연령대가 조금 어릴수록 중국어 사용 비율이 높고 남쪽으로 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만어 사용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은 대만에서도 중국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이나 생활을 할 때 우린 외국인이니까 대만어를 듣거나 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니면 버스를 타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영어, 중국어, 대만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조금 이게 대만어구나라고 인식을 할 정도. 그러면 대만에서 중국어를 왜 쓰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대만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죠. 여기서 중화 어디서 조금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을
정식 명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남북 관계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대만어는 재밌는 게 있는 게 일부 단어가 한국어랑 발음이 조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대학 을 이제 학생을 우리나라 이제 학생을 대만어로 하면 학생 이렇게 하고 대학을 다이학, 타약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예능을 보니까 또 순간이동도 똑같다고 순간이동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대만에서 쓰는 언어 중에서 다른 언어가 이제 객가어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객가어 남쪽에서 썼다는 감사하다를 이제 감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대만어 일부 단어랑 한국어 단어랑 발음이 조금 왜 비슷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이 되는 내용은 한자 문화권이라서 몇몇 단어가 이제 비슷한 게 있지 않나. 또 이 대만어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범대 언어 중심에 조금 다니게 되면 제가 다닐 때는 화교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만 국적이 없으니까 이제 2세, 3세 친구들이니까 화른이라고 하는데 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왜 중국어를 왜 배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만어는 하는데 중국어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랑 친했던 필리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런 친구가 있었는데 대만어는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 실력은 저랑 비슷해서 같은 반이었는데 같이 종종 여행을 갈 때가 있었어요. 대만 여행을 갈 때 그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아니 뭐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아니면 뭐 행인들한테 길을 물어볼 때가 종종 있는데 저희 중국어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필리핀 친구가 대만어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거 조금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대만어 역시 대만이니까 또 대만어가 통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대만에서 쓰는 말은 대만어인가 중국어인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러면 뭐 대만 워킹 홀리데이를 올 때,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올 때, 아니면 뭐 여행을 올 건데 두 언어를 꼭 다 알아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기본이 되는 언어는 중국어니까. 그럼 또 대륙 중국어랑 또 대만 중국어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대만이 궁금할 땐 대만 토픽.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토픽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서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